어디에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 씨는 1세 휘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내려오다가 5세에 이르러 휘히팔이라는 분이 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큰 아들은 관호당 공파로, 둘째 아들은 봉예랑 공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여섯이 관호당 공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분들은 봉예랑 공파의 큰 집이 되는 것입니다. 봉예랑 공파는 다시 직장 공파와 교위 공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교위 공파는 소 공파와 우리 정의 공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소 공파와 우리 정의 공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만죽 할아버지이십니다. 만죽 할아버지는 14세로 휘는 이기십니다. 참고로 휘는 돌아가신 어르신의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고의 함자 앞에 휘를 붙이는 게 맞는 것이나 편의상 휘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죽 할아버지는 안동 부사와 의주 목사를 지내시고 정여립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이의와 정철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시고 파직되어 1585년 고향인 가야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587년 45세를 일기로 돌아가십니다. 산소는 삼전 윗제실 위에 있고 율곡 이 그리고 송강정철 등과 교류한 시는 청구붕화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만죽 할아버지는 정실 부인으로부터 2명의 아들과 첩실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봉예랑 공파는 6개의 소종중으로 나누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분파를 하려면 정이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17세인 정의공 할아버지가 병조판서, 지금의 국방부 장관을 지내십니다. 만죽 할아버지의 적장자로는 용갑과 호갑 2명의 아들과, 그리고 서자로는 인갑, 양갑, 영갑, 옥갑 4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갑은 그 유명한 강상칠엽 또는 강변칠인의 한 명으로 개축옥사에 연루가 됩니다. 또 양갑 할아버지는 허균과도 교류를 하였으며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만죽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호갑은 참의공 휘호 갑파가 되고, 셋째 인갑은 통정공파, 넷째 양갑은 석선공파가 됩니다. 석선은 허균이 지어진 양갑의 차입니다. 서자이지만 재능이 많았던 양갑은 대전에 있는 동춘당 송길준 집안의 사유가 됩니다. 묘수는 송준길 집안 선산이 있는 대전 해덕에 있습니다. 5째 영갑은 만죽공파, 6째 옥갑은 학생공파가 됩니다. 한편 만죽 할아버지의 큰아들인 용갑은 운준과 운기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용갑은 소호공 휘 용갑파가 됩니다. 여기에서 소호는 용갑의 호입니다. 그리고 운기 아들 피로는 정의공 휘 피론파가 됩니다. 만죽 할아버지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에 용갑의 둘째 아들 운기의 묘수가 있습니다. 만죽 할아버지 산수에서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삼전 윗제실에 가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의 뜻을 받들고 지켜내야 하는 것은 후손들의 도리입니다. 둘째 아들 운기는 23세가 되던 해에 아들 피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9살이 되던 해인 1622년에 돌아가십니다. 1622년은 운준과 운기의 아버지이신 용갑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큰아들인 운준은 관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무살이는 둘째 아들 운기의 몫이었습니다. 3년상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만으로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이루 미뤄볼 때 은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3년상의 후유증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육곡 필원 할아버지는 생계가 아주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의정을 지낸 정철의 넷째 아들 정홍명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후원을 받게 됩니다. 정철 집안의 후원을 받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한 만죽 할아버지가 이의와 정철을 변호하는 상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34살이 되던 해에 1648년 정시분과 병과 3등으로 급제를 하여 관직 생활을 하십니다. 참고로 병과 3등 급제는 전체 분과 급제자 33인 중 6등인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육곡 필원 할아버지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왕대비의 수라상을 줄일 것을 청하였다가 조사를 받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속리를 받고 중재인을 석방한 죄로 파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1671년 57세가 되던 해에 병조판서까지 올랐으나 그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들로는 목사를 지낸 경조가 있습니다. 정의공과 경조의 산수는 양주에 있다가 최근에 경기도 포천으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정의공의 부인인 전주 이씨는 아들 경조를 낳고 6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정부인인 전주 이씨의 산소는 공조 우성면 목천리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37세 노산이기도 했고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경조 할아버지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손이 없으셨습니다. 당시에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에서 양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자를 주는 교육공에는 경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정덕이고 둘째 아들은 민덕 그리고 셋째 아들은 문덕이었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 민덕은 관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후에 가선대부 종이품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공 집안에서는 양자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인 정덕을 정의공파 경조에게 양자로 줍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문덕은 소공파의 장손 경일에게 양자로 주게 됩니다. 소공파는 정의공파의 형임내 집안입니다. 그런데 교육공파에서 셋째를 양자로 줌으로 해서 혈육상으로는 정의공파가 제일 큰 집이 되었고 교육공파가 두 번째 작은 집, 소공파가 셋째 작은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혈육보다는 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교육공파와의 양자 관계는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덕의 증손자이신 22세 진택께서는 명록, 제록, 성록, 유록, 사형제를 주게 됩니다. 진태 할아버지의 산소는 삼전 육제실 대나무밭 뒤쪽편에 있고 정의공파의 종손이 됩니다. 둘째 제록은 양주에 있는 현관 조카님이 지금 정의공 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셋째 성록은 가야국에 계시는 승왕 아저씨 집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군산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유록이 계십니다. 이분의 산수는 군산에 있다가 지금은 가야곡 강청리 선산에 모시고 있습니다. 유록 할아버지는 한 명의 할머니로부터 무려 7명의 아들을 두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의 함자는 영인, 영의, 영애, 영지, 영신, 영의, 영택으로 인의, 예지신, 휘택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첫째 영인 할아버지는 후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영의도 후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셋째인 영의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 상훈을 큰 형님이신 영인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간 상훈은 기주와 기찬 두 아들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 기찬을 다시 양자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넷째 영지는 승권 승남 아저씨 집안 쪽이신데, 이 집안에서는 대한중석 사장을 지내신 분, 그리고 대법원 경리과장을 지내신 분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자 형제는 물론이고 여자분들까지 모조리 6.25 사변 때 납북당하시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승남이 아저씨가 공산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치를 떠셨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영씨는 소공의 양자로 가게 됩니다. 6째 영희는 성록의 양자가 됩니다. 한산댁 승왕 아저씨와 우리 집안이 가까운 이유입니다. 7째 영택은 다시 교위공파로 양자를 가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대법원 판사 서성이 나오게 됩니다. 최씨 할머니가 나는 양자만 낳는 사람이냐고 한탄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상훈 할아버지는 기주 원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선은 승욱, 승우, 승길 3형제분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님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의공 후손들은 최소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자를 돌립자로 쓰는 조카들은 식자를 쓰는 아버지, 그리고 승자를 쓰는 할아버지, 그리고 원자와 선자를 쓰신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최소한 알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물론 만죽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르기까지 알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